자,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을 보게 되면요. 종가 저가로 끝났어요, 오늘. 이렇게 좀 만족스럽지 않은, 좀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에요. 내일도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흐름들이 느껴지고 있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650포인트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이게 지켜질지는 모르겠죠. 왜냐면 오늘 하락을 견인했던 종목 자체가 셀트리온이다 보니까, 정확히는 셀티론 헬스케어죠. 셀티론 헬스케어에서 이제 금감원 분식회 감매 착수 보도에 뭐 이러면서 하락을 했는데, 덩치가 좀 코스닥에서 큰 편이다 보니까 이 하락을 견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 하락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셀티론 헬스케어에 달려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결국엔 상장 유지 결정이 났죠. 그러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어요. 하지만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자체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셀트리온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셀트리온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시총이 좀 더 큰 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폭보다는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승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코스피가 자리를 지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두 바이오 종목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또 지수가 결정될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일단 해외 지수의 리스크는 그렇게 크게 없어 보입니다. 해외 지수는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지수에 키포인트가 달려 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이쁘게 마감을 해줘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빠져버린다면은 그 영향은 또 어마어마해지겠죠.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여기서 자리 잡고 이제 올라가나 했는데 다시 빠진 것처럼, 여기서 다시 자리 잡고 올라가나 하는데 다시 또 빠질 것처럼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심적으로는 많이 불편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확률이 50대 50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의 비중을 많이 줄인 그런 상황이 됐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결국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난티가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선임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점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질 못하고 좀 이렇게 개인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추가적인 상승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더 위아래로 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이슈가 호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회를 준다라는 거는 이 구간이가 고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난티 때문에 오늘 제 한창이 운이 좋게 빠져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같이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었는데 재료 분석을 대북제에 엮여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금광산 폐리 관련돼서 이 종목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운이 좋게 또 이렇게 올라와 줘가지고 어제 얘기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올라오면 추가적인 수익은 노리지 않고 본전 부근에서 약 1% 정도 수익을 보고 이때 빠져나왔습니다. 이때 걸어놓은 자리에다가 걸어놓고 빠져나왔고, 다행히 그 다음에 이후에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노려볼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으나 바로 빠져서 그냥 짧게 손절을 했고요. 그냥 사실상 이 종목은 그냥 본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은 이제 무사히 빠져나오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마감을 해서 추가적인 진입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끝났다면은 다음날 한 번 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질 않아서 한창은 일단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살 종목들이 많이 없었는데, 뉴프렉스를 일단은 이 구간대에서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면은 일단 손절할 생각이에요. 지금 딱 75원에 끝났는데 제가 걸어놓은 자리가 60원 자리, 65원 자리였어요. 65원 자리. 요 자리 이탈하면 한 반이라도 자르겠다 싶어서 내일 만약에 좀 시작하자마자 빠져버린다면은 일단 50%로 손절을 하고 시작을 할 생각이고요. 한창을 다시 복귀해 보자면은 좀 바보 같았죠. 그냥 이날 이때 어찌 됐던 간에 시가이라도 아니면은 종가 때 이렇게 빠졌다면은 이미 이탈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종가 때 만약에 빠졌다면은 시간에라든가 해가지고 50% 잘랐어야 되는데 그걸 못 잘랐고, 아침에 올라올 때 뭐 이런 구간에서라도 일단 50%도 무조건 잘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되게 아쉬웠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제대로 수익도 못 내고 나온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만약에 50% 자르고 나서 이제 종가 때라도 요럴 때 이제 어차피 살 구간이었으니까 이 종가 때라도 다시 한번 판 만큼만 다시 샀다면은 이 구간은 이제 최소한 수익이라도 먹고 나오는, 그러니까 평단가가 아마 뭐 이쯤 잡히지 않았을까요? 한 이쯤? 그래가지고 이만큼은 그래도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참 아쉬운 매매였습니다. 그래서 뉴프렉스는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내일 만약에 내려간다면 반 자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전제 하에 잡고 이렇게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원래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전제는 여기서 그냥 바로 내려온다 뭐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여기서 좀 자리를 잡아주는 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잡아준다라는 건 이 자리에서 뭔가 다시 지지를 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여기를 지지한다라는 전제하에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이 종목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뉴프렉스는 내일 장이 떨어지면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뭐 아니라면은 내일 일단 반등할 때 좀 일부분의 약 입절을 하고 빠져나올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장 자체가 좀 불안하니까 맘 편히 홀딩을 못 하겠더라고요. 장이 괜찮았다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그냥 뭐 내일 자르고 다시 사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내일 잘라도 여기 자리를 지켜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서 섣불리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KTC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생각했던 자리까지 내려와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요. 좀 더 이렇게 확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자리 잡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단은 매수를 하기는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살짝 한 마이너스 0.8%인가 손실로 끝났어요. 근데 내일 만약에 얘도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은 일봉상 보게 되면 좀 더 훅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간대까지 또는 아니면 이런 구간대까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긴 좀 가능성이 낮지만 여긴 가능성이 있다. 2,700원. 그래서 얘는 내일 만약에 여기 내려온다면은 한 1. 몇 프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1%대 자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2,700원 밑에서 다시 자리 잡을 때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종목도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고 아직은 더 가야 될 자리도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KTCS도 좀 더 바라보는 종목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RF텍 이 종목도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 자리에서 요 60원짜리에다가 이제 이트 보고 걸려고 했었는데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놓쳤구나 싶어서 일단은 내비두자, 혹시 내려올 수 있으니까 하고 걸어놨다가 취소를 했어요. 왜냐면은 장이 계속 빠졌거든요. 오늘 코스피는 좀 자리를 잡아주는 척을 했었는데 코스닥 자체가 계속 이렇게 빠지는 모습에 이러다 투매 심리로 인해서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취소를 했었죠. 근데 계속 자리를 계속 지켜주더라고요. 1시간 넘게. 그러다가 이렇게 살짝 올라와서 내려올 때 여기서 체결을 다시 시켰는데 이게 체결이 다 안 되더라고요. 거의 안 됐어요. 한 40만 원 됐나? 그래가지고 이건 들고 있어도 그냥 신경만 쓰이겠다 싶어서 그냥 종가에 던져버렸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과감하게 홀딩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그게 되게 안타까운 매매였습니다. 어제부터 조금씩 또 안 되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장이 좀 불안한가 봐요. 그리고 제 심리도 조금씩 장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게 매매해야 되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매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내려오지 않고 이 자리에서 지켜주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이 괜찮다면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장이 별로이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더 영향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접근을 안 했고요. 만약에 그냥 가버린다면 그냥 보내줘야겠죠. 그리고 오늘 T플렉스를 잠깐 짧게 한번 매매를 했었는데요. 원래 대북주는 가능한 매매를 안 하지만 얘는 오늘 안에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일단은 아난티가 대북주죠.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강한 대북주가 돼버렸는데 아난티가 일단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이 빠졌어요. 뭐 좀 악재가 뜨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빠졌다가 차트상으로는 이제 지지할 자리까지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현대 엘리베이 이 종목 자체도 먼저 자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살까 쟤를 살까 하다가 이 자체가 먼저 여기서 자리를 잡고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길래 여기서 여기까지는 손절이 좀 길었습니다.
폭을 재보면은 예, 2점 몇 프로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TK 케미칼이 아니죠. 티플렉스. 네, 티플렉스를 그래서 요 자리 때 봐가지고 얘가 손절이 진짜 짧네. 그래서 둘이 게다가 비슷한 모습인데 그래가지고 티플렉스를 요 자리에서 공략을 했고 그 다음에 원래 생각했던 이 자리를 공략을 목표를 했었는데 여기서 너무 주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짧게 어차피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서 짧게 정리를 한 그런 매매가 되었고요. 가능하면 5번 안 하려고 해요. 대북주는 다음날 갭 타락 떨어질 때 그 타격이 너무 커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가능하면 5번 안 한다. 대북주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종목을 보면 좋겠냐 할 때는 뉴프렉스랑 그 다음에 KTCS 뭐 RF택은 좀 내비두고요. 다시 내려온다면은 살까 말까 고민 중이기는 한데 다시 내려오면 여기 이탈을 하고 좀 이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하루 만에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이틀 3일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RF택도 보기는 보는데 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리고 평화홀딩스도 있는데 얘는 뭐 오늘 그냥 올려주었네요. 네, 이런 애들은 가능하면 저는 패스하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여기서 다시 내려왔다면은 공략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장이 별로라서 결국에는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한창은 일단 내려오게 되면은 한창이 아니라 이지는 결국 내려오게 되면은 매매를 할 생각이고요. 여기나 여기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안 지켜주고 그냥 더 빠져 자리를 안 지켜주고 있다 싶으면 더 빠진다 생각하고 이 자리까지 기다리고요. 여기서 자리 잡아줘야지 들어간다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지도 바라보고 있고 한국 맥널티를 살려고 봤었는데 자리를 안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자리 잡아준다라는 개념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면 그때 들어간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얘도 여기서 많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줬다면 아마 들어갔겠죠. 근데 이 구간대를 기다리고 있어서 기다렸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자리를 안 잡아주고 깨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자리 여기까지 내려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으로 좀 내려놓고요. 한국 맥날티도 얘도 내일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장이 안 좋다면 살짝 깼다가 요 중간대 부근대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창처럼요. 한창이 좀 과하게 내려왔죠. 이렇게 이 자리에서 원래 지켜줄 거라고 봤는데 그 자리를 확 깨고 여기까지 내려다 다시 반등한 모습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맥널티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STC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락을 할 거라고 봤었는데 결국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자리를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흐름들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려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새우글로벌 얘는 이제 원래 이 자리 때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 때 바로 내려오길 바랬는데 뭐 지금 한번 툭 찔러주고 내려왔어요. 사실 저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주주쭉 떨어졌었죠. 거래량도 많이 안 터졌었고 그래서 너 내려오면 한번 다 공략해보자. 아마 21선이 아마 얘가 내려올 때쯤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 이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21선을 깬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요 1600원 밑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줬을 때 매수하면은 얘도 좀 큰 폭으로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일글로벌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퓨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한 반 더 올리려고 그러는지 좀 자리를 잡아주는 척을 하고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확률이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가는 척하다가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자리 잡아주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얼마 전에 봤었던 아티스랑 좀 비슷하죠. 아티스도 여기서 자리 잡아주고 한 번 더 가려나? 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가지 못하고 빠졌던 그런 흐름들 예, 그런 흐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퓨전데이터가 섣불리 손은 안 나가는 자리다. 이미 이 구간 자체가 20%나 수익을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쉬운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맵신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다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자리 잡아준다기보다 한 번 더 빠졌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빠지는 거 좀 과하고 68,000원 부근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저때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장 흐름을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살펴봤고요. 생각보다 이거다 할 만한 종목들은 많이 없어 보여요. 다 그럭저럭 그냥 뭐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다 이런 느낌이라서
좀 보수적으로 여전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 내려온다 하더라도 바로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 같아요. 왜냐면은 장 자체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때 흐름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때 대부분의 장이 정말 안 좋았어요. 매매하기가 힘들 정도로. 뭐 종목도 거의 보이지도 않았고요. 10월 달은. 게다가 보인다 하더라도 정말 찌끔 올라가고 말거나 아니면 뜬금없이 올라가 버리거나 뭐 그런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달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달을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하락장 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먹을 만한 게 거의 없다. 정말 종목이 좋아 보이지만 장 영향으로 인해 투매 심리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에 받쳐주지 않으면은 대부분의 종목 뭐 혼자 개별호재로 아난티처럼 세게 가지 않는 이상은 먹기가 힘들다. 아난티도 굉장히 특별한 특이 케이스죠. 저런 개별 호재로 강력하게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저런 종목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아난티는 이 구간 자체가 지금 고가가 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갈 거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점상으로 그냥 바로 가버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점상은 안 가고 하루 종일 흔들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이 별로 찝찝한데 그렇게 딱 좋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 호재로 지금 다 털어 넘기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또 조정이 들어왔다가 뭐 위아래로 흔들면서 그런 액션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흐름들로 보이기 때문에 아나티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고 왜냐면 강력하게 가지 못했으니까 이런 강력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한 구간이지 않나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섣불리 공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찝찝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 구간 자체가 만약에 이 구간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갓 올라온 상황이었다면 굉장히 좋게 봤겠지만 고가권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은 썩 반갑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고점 시그널이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워낙 재료가 강해가지고 그걸 무시하고 조금 더 가주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마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더 가버렸죠. 예, 이런 흐름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난티는 좀 지켜보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종목입니다. 섣불리 따라잡을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 흐름에 유의해서 매매하시기를 권장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조심스럽게 매매하시기를 바랄게요. 장 좋아질 때까지. 결국에는 이때 장 회복할 때 이때 쉬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후회를 다시 하지 않게 그런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세우고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